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 확진자 수는 현재 155명입니다. 최근에 델타 변이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이 확진자 수의 델타 변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꽤 많은 포션을 예전에 비해서는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현재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많이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주말이라서 확진자 수의 체크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155명인 것 같은데, 이 지난주 추세를 보면요, 600명대 이상으로 계속 자리 잡고 현재 이제 7월부로 해서 많은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뭐 백신 접종률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진자 수는 예년 수준과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이슈가 있는데, 우선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들이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호주하고 시드니가 또 부분 봉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해외 유입이 좀 급증세라고 합니다. 보시면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수가 57명이신데 7월 25일 이후 최다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발 입국자 감소세에도 현지 상황 악화로 확진자가 늘었다. 자,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델타 변이는 주요 변이인 알파형 영국 변이와 기타 변이인 엡실론형 의 변이 부위가 함께 나타나는 유형으로 빠르게 번지는 알파형보다도 전파력이 약 1.6배 높다. 굉장히 좀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백신을 접종하시거나 하셨더라도 그만큼 위험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시 얼마나 이슈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2주째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코로나 관련주를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이 델타 변이 관련해서 이슈가 될 만한 뭐 치료제, 백신, 뭐 여러가지 키트 이런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관련주들이 현재 뭐 수익권이 아니고 마이너스로 들고 계신 분들이라도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신다면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슈가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한국경제에서 나온 이 헤드라인을 보면 전염성이 최강이다. 사실 저는 이 미디어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관련주들이 완전히 거래량 터지면서 밀리지 않는 이상에야 한동안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델타 변이 관련해서 이 셀트리온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뭐냐, 이 셀트리온이 델타 변이에 대한 방어력이 부족하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항체치료제 중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지금 나왔어요. 기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코로나19 국산 항체치료제인 셀트리온인 레키로나주가 인도발인 것 같습니다. 인도발 델타형 변이를 대상으로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방대본은 25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다. 이걸 갑자기 이렇게 발표한 이유가 뭐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레키로나주의 이 변이에 대한 치료 능력이 떨어지니까 뭐 약효가 없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흔들흔들했어요. 그런 이슈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세계 주요 지수, 주가 지수를 좀 보면, 죄송합니다. 주가 지수를 보면 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델타 변이 때문에 막 유럽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이 밀리거나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 S&P 500 다 뭐 크게 뭐 나쁘지 않은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그래도 뭐 발언 자체가 아주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라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는 뭐 테이퍼링을 빨리 땡기겠다라든지 이런 이슈를 가지고 뭐 급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뭐 시황 자체가 나쁘진 않다. 다만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차트는 그 유한타증권에서 그 제휴 전문가로 제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저희 그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는 그 유한타증권 쩐대리 제휴 등록 요청해 주시면 그분들이 한해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이에요. 자, 코스피 지수가 이제 33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동안의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저는 이 3일 연속 이 단봉이지만 양봉이 나오는 게 굉장히 저는 강한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이 지금 투자 주체의 매독만 보더라도 이 외국인과 기관,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무려 보시면 5,800억, 외국인은 2,4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개인은 다 털었거든요. 딱 그렇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더 빠지겠지 하고 인버스트 하는 개인들도 있을 거고요, 지수로. 반면에 이때부터 시작이다 해서 뭐 이런 흐름을 기대하고 뭐 강하게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또 베팅하는 경우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계속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두드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모든 종목은 아니지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000포인트 정도의 이 주요한 포인트를 아직은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마 먼저 코스피가 치고 나가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도 전고점에 대한 갭을 메우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왜냐면 지금 유동성을 보더라도 이 유동성을 지금 여러분들 예탁금 보면요, 예탁금은 뭐 지속적으로 지금 아무리 뭐 신용 그 융자 잔고가 늘거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고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께서 연내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는 뭐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파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연준 의원들 중에서 간헐적으로 테이퍼링을 땡기겠다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에는 이 풀려있는 자금들에 대한 회수할 생각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주식이나 이 부동산 혹은 뭐 코인 이런 투자형 자산들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더 대출을 통한 혹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가는 것은 조금은 그 강한 상승은 못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자금에 대한 회수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자금들은 계속 65조나 되는 이 예탁금들은 계속적으로 시장 안에서 돌 것이다. 옛날에 뭐 예탁금 20조만 돼도 많았는데 엄청나게 지금 다시 많이 들어온 거예요. 아울러서 신용융자도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지수의 상승과 함께 신용융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융자 잔고가 23조니까요. 많습니다. 10조만 돼도 위험하다라고 했었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인데 23조까지 되면서 굉장히 좀 이 자금에 대한 유동성은 크다는 것이 확증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쨌든 고가권인데, 그죠? 뭐 저는 뭐 이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코스닥도 이제 시세를 좀 돌아가면서 주는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언젠가는 나타나고, 그때 정말 강하게 불을 뿜고 나서가 소위 말하는 시즌이 끝나는 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그래도 이 코스닥이 380억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좀 더 지켜보시죠. 자, 우선은요 시가총액 한번 상위주를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주를 코스닥만 보겠습니다.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두 개가 완전히 코스닥을 밀어버리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시젠은 시가총액 4위 정도 됐고요. 많이 좀 밀렸었다가 델타 변이 이슈로 이슈가 부각되면서 좀 올랐죠. 자, 근데 뭐 아쉽지만 어쨌든 좀 밀린 상황으로 끝났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시즌에 대해서 개별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구간대에 계속 시즌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 말씀드린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대에서도 상승 후에 22평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22평선 돌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정도 더 밀리고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이 좀 실린 양봉으로서 신뢰도 높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22평선 돌파하는 거래량 터진 양봉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추세 전환했다. 추세가 이렇게 눌리다가 전환하는 이 순간부터가 진짜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도 이제 어떤 식의 흐름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음봉 살짝 나오면서 이제 강한 상승에 대한 한 7, 8%까지 올랐잖아요. 음봉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52평선이라는 이평선 깨지 않고 거래량이 더 실리면서 양봉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던 게 뭐냐, 302평선이라는 중장기 평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52평선을 깨지 않는, 그죠?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슈가 될 만한 자리고, 여기서 과연 더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조정 받고 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또 한 번 눌렀습니다. 이거 눌렀는데 그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2평선은 깨지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자, 볼린저 밴드 상단도 깨진 상태가 아닙니다. 앞선 선례를 한번 볼게요. 이 구간 보십시오. 상승할 때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눌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52평선 안 깼죠.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어디가 매도냐? 이때가 매도죠. 이때가 음봉에다가 거래량 살짝 실린, 그죠? 이때가 그런 타이밍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아주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슨 이때가 타이밍이냐 하시겠습니다만, 저가권에서 소위 말하는 하락할 때 바닥을 다졌을 때의 매수를 좀 비중 있게 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평선, 52평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과 12평선 많은 그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평선이 돌아간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 한 52평선 정도가 깨지는 수준이 가장 신뢰할 수 있지 않냐, 1차적으로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는요. 그리고 완전히 끝나는 건 22평선입니다. 이런 자리들. 그래서 요런 자리들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52평선 깨질 때, 12평선 깨질 때, 20평선 깨질 때. 근데 뭐 개개인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면 이게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지고 정석적인 음봉일 때 거래량이 빠진 이런 상태라면 파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고 있는 게 맞다. 들고 있는 게 맞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이 52평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봉이 나오더라도 여기를 한번 찍고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면 그렇게 막 불안하고 물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도요. 다만 이제 매동을 봤을 때는 이제 기관들의 계속된 매수, 그러니까 어제는 좀 빠졌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110억 정도는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 15억 정도 여기 순매수를 했고, 그렇지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털어주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거는 뭐 1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과연 이 다음에 음봉을 하나 더 빼주면서 52평선 지지하는 걸 테스트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양봉 좀 세우면서 주말간에 지금 계속 이런 뉴스들, 그죠? 네, 이런 뉴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오늘 뉴스입니다. 다 여러분들 26일 오늘 뉴스예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있기 때문에 주말 끝나고 나서 평일 월요일에 시작했을 때는 갭 뜨면서 좀 양봉이 나와주지 않을까. 물론 그 갭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좀 눌릴 가능성도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뭐 흐름을 더 지켜보면서 여유롭게 좀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이슈될 만큼 뭐 불안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장 마감 후에 시간을 다니까도 0.83% 상승을 했고, 그죠? 그리고 공매도를 봤을 때에도 시즌 보면 2.88, 공매도가 좀 많이 줄긴 줄었죠. 원래 같으면 뭐 음봉 나왔다 그러면 공매도를 막 때려서 밀어버릴 텐데, 공매도 수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이슈도 살아있고, 주말간에는 편안하게 뉴스 보시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하게 이게 이슈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CDN이라는 종목이 강하게도 상승하고 이 98,000원이라는 이 정말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왜냐면 권리락 딱 잡고 나서 밀려버렸으니까 아쉽잖아요. 그 자리까지 만약에 돌파하고 나서 10만원이라는 걸 찍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지금은 시즌 굳이 8대인가 싶어요. 굳이 8대인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뭐 충분히 지금은 시젠이 더 이슈화 될 만한 자리에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빠지기 시작한 데부터 해서 매물대를 본다면 사실상의 이 강한 하락권에서 쭉 밀리면서 했을 때 이 매물대 중에 제일 중요한 매물대는 요 구간대 있잖아요. 한 7만원에서 한 8만원 초반대, 여기가 매물대가 가장 겹겹이 쌓여있는 구간들, 몇 가지 그런 구간들인데, 지금 거래량을 그래서 강하게 실으면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가 되면서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해볼만 한 자리다, 이 갭을 메우러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좀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쩐대리 TV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제휴 컨텐츠 등록을 좀 해주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앱스토어에서 유한타 스마트 검색으로 유한타 증권, 뭐 신한금융투자, 미래셋 요런 거 같은 증권사죠. 유한타 증권에서 스마트 계좌 개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좌 개설하신 후에 이 확인으로 계좌 개설 터치해 주시고 계좌 유치 정보 등록하기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제휴 컨텐츠 쩐대리에서 조회 검색까지 등록까지 해주시면 등록이 되고요. 기존의 유한타 증권을 사용해 계신 분들은 응원해 주신다라는 차원에서 쩐대리로 제휴 등록 이렇게 1588-2600 콜센터로 요청해 주시고 쩐대리로 제휴 변경, 제휴 등록 이렇게 해주신다면 요런 차트들 무료로 좀 보실 수 있게 제휴 전문가라는 탭에서 보실 수 있어요. 따로 돈 내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유한타 증권 HTS에는 이렇게 제휴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 탭이 있거든요. 이런 탭을 이렇게 이게 쩐대리 TV 제휴 변경 등록하셔가지고 요 HTS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고트레인이라고 저희하고 제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같이 조인해가지고 만든 이 화면들이기 때문에 쩐대리 TV 등록을 하면 이렇게 뜨고요. 이렇게 세 가지 차트, 이런 차트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아까 시장 분석할 때 보여드렸던 차트와 이런 차트들, 거래량이라든지 뉴스, 외국인 보유 등록량, 이렇게 그죠? 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호가창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차트 세팅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시젠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 레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와 있는 것들도 바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까 그 화면에서 들어가서 보셨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내용들도 다 이런 화면을 통해서 한꺼번에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레포트 나와 있는 것들 다 있고요. 그렇게 좀 활용하실 수 있게 등록해 주시면 영상을 만들고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말인데 편히 쉬시고 다음주 시장도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계속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